요게 원면 사진입니다. 원래는 요랬던 것을 제가 엔진톱으로 쳐가지고 요 정도까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굵은 건 이렇게 치고 나서 작은 것들은 이렇게 예초기를 이용해 가지고 조단찬 모습입니다. 자, 제가 전에 찔리던 데가 이런 데인데요. 정말 무섭죠? 어마무시하죠? 이게 우리가 자주 잘라주면은 이게 비대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가시 성장을 해가지고 동물이나 사람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이랍니다. 그런데 자주 안 잘라주는 것들은 보시면 가시가 이랬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토시를 끼야 되지 안 끼면 이래 됩니다. 귀농 귀촌 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파상풍 주사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가시에 찔려도 겁이 안 납니다. 아까 전거 바르면 끝이에요. 근데 개한테 물려도 겁을 안 내요. 파상풍 주사 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귀농 귀촌하면 큰일 난다는 거. 반드시 귀농 귀촌 하시려면 파상풍 주사 반드시 맞고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은 해야 될 게 길을 닦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맨날 며칠일로 다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 옷에 막 걸리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움직이는데 불편한 것들은 정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틀 차인데 제가 어제 불편해 가지고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치마를 안 입었네요. 애초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길을 정리를 했습니다. 매일 드나들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정도 투자할 필요가 있죠. 자, 큰 잡목들은 애초기로 도저히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엔진톱을 이용해가지고 큰 거는 잡은 후에 애초기를 들이대는 게 유리하죠. 잔챙이들도 애초기로 하는 게 더 큰 힘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판단될 때는요, 엔진톱으로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잔챙이들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엔진톱으로 한 방에 확확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초기로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절약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거도 물론 잡아야 되지만 잔챙이들도 필요하다면 뭉퉁이로 잡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런 데를 올 때는 반드시 가시 장갑을 찌야 돼요. 가시 장갑을 찌지 않으면은 여기 이래 잡으면 제가 지금 6, 7군데 찔렸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내가 가시장갑을 어제 깜빡했거든요. 그래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가시장갑 반드시 찌고, 가시장갑 안 찌면 이어 잡으면요, 이거 그냥 튕글리 가지고 왔다가 용수처럼 튕글리 이어 다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작살나니까 반드시 이걸 찌시고, 안 그러면 우에 잡으라 했는데 우에 잡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안정장구를 갖추고 나서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 아가씨 같은 데 이래 들어갈 때 보면 앞에 꽉 막혀 버렸어요. 하지가 많은 것들은 앞에 꽉 막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지 마십시오. 낫으로 치지도 말고 이걸로 아래 위로 치고 사각을 딴 다음에 X표를 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리 안에 들어가고도 옆에 나무들이 같이 어울려 있다, 가지끼리 어울려 있다, 이때는 옆에 작은 나무를 다 치고 큰 걸 베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게 넘어가면서 작은 나무를 딱 치고 내려가면 사람이 중간에 낑기가지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큰 나무, 독립수는 상관없는데 독립수도 옆에 뭐 물건이나 집 같은 거 있으면 작살납니다. 담벼락이고 뭐고. 특히 장독대 같은 건요, 건들리면 작살 아작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는 주변 정리를 다 끝내고 큰 거를 쳐라. 그래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60cm 1m씩 떠 있습니다. 이런 건 놔두게 되면은 3년, 5년, 7년이 가도 그냥 이래가 말라있지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 요거를 자잔 차줘야 돼요. 제가 예초기를 한번 자잔 차보겠습니다. 요런 것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예라고 들어보셨죠? 하예. 나무를 심어놓고 밑풀 깎기 하는 걸 하예라고 합니다. 식재를 해놓은 묘목들의 생육을 방해하는 잡목과 잡초를 베는 작업을 말합니다.
밑풀배기 또는 밑풀 깎기라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맞지 않은 것 같죠? 여기는요, 잡목이 조경수보다 키가 2배가 넘게 완전히 가리고 있어요. 자, 여기 작업하는 모습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초기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요. 내일은 디테일하게 가까이서 작업하는 모습, 요거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예초기는 RPM 조절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의 속도, 제가 2배, 3배로 좀 이따는 7배로 돌려드릴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실제의 속도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요거는요, RPM 조정을 하는 방법,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지, 어떤 때 어떻게 RPM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지를 제가 소리를 통해서 들으라고 일부러 실제 속도로 100% 리얼하게 내가 하는 속도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RPM을, 그래서 제가 소리를 약간 크게 해놨죠. 요거를 RPM 소리를 들으면은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잡목들을 하루 종일 작업해도요, 줄날이 줄통 속에서 엉켜가지고 눌러붙어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RPM을 하이로 놓고 3분에서 4분 정도 지나면요, 거의 100% 줄통 속에서 엉켜다 눌러붙어 버리겠습니다. 물론 2.7mm하고 2.4mm하고 3mm하고 3.5mm하고 이거는 조금 더 버티는 건 다를지 몰라도요, 최대한 5분을 못 버텨요. 그러니까 무조건 RPM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줄날은요, 칼날은 뭐 위험해서 그렇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깨져서 그렇지. 근데 줄날은요, 반드시 RPM 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주저앉혀야 할 때는요, 최대한 충분히 회전수를 줘야 됩니다.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곳에 그냥 지나쳐도 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건 부드럽고 이런 데는 쓱 지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빽빽하게 우거졌거나 내가 막 해가지고 2벌, 3벌로 막 재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줄날, 줄통을 갖다 밀어야 돼요. 그래야 거의 다 이제 속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파헤쳐가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속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짓눌려 있는 거, 이런 잡목들이나 잡초들이 속에서 짓눌러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정리해줘야 좀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아야 이제 자비로 돌아갈 수 있어요. 땅에서부터 한 뼘, 많아도 2뼘 이내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뜨들뜨하게 뭐 60cm, 1m 이래 되면요, 그 3년, 5년, 7년 지나도 안 썩어요. 말라버리죠. 자,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작업하는 이 제거된 잡목들이 지면에서 한 뼘 정도로 다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앉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빠른 시일 내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 돌아가는 비율도 높일 수가 있죠. 잡초나 조경수들은 대부분 그 식물들은요, 16개 필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잘라서 땅 위에 깔아주게 되면은 암발화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잡초나 잡목들은요, 깜깜하면은 이 싹이 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암발화를 잘 하지 못하는 잡목들의 발생을 갖다가 이 억제하고 그게 썩어가지고 부숙되게 되면은 일부는 이제 비료로 돌아가죠. 이걸 조경수들의 영양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해서 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직경이 4cm에서 5cm까지 되는 잡목들은요, 예초기로 이래 날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여러 개 되면 예초기에 작살납니다. 한두 개 있는 거, 여기저기 있는 거는 엔진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예초기로 조지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많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고 초장부터 이렇게 예초기를 들이대면요, 그거는 좀 미련하게 되겠죠. 예초기로 할 것인가 엔진톱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 순전히 경험에 따른 작업자의 몫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판단을 잘하는 게 진짜 작업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일일이 가르치기보다 실전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 나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토시를 끼야 되는지 안 끼면 이래 됩니다. 자, 요렇게 한 섹터는 대충 마무리됐습니다. 요거 할 때 주의할 것은 진짜로 저겁니다. 가시 같은 거, 칡 같은 거, 벌 같은 거, 뱀 같은 거, 그리고 진드기, 모기, 산모기, 쇠파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카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관리하지 않는 곳입니다. 표가 딱 나죠? 자, 어디 있는 뭐 가시라도 좋습니다. 하나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내가 아까 쳤으니까 쳤는 가시를 하나 갖고 그냥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왜 비슷비슷하냐? 한번 보시죠.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곳 산이죠. 여기 우리가 잘 안 비는 데입니다. 이런 데 하고 가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전에 비뜬 데거든요. 좀 안 비인 지 오래된 건 대표가 납니다. 자, 요건 안 비인 지 좀 오래되는 거죠. 가시가 어때요? 가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눈에 보이려고 말랑하죠. 저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가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 보이죠? 거의 한 7, 8년 됐는데 가시가 이 정도입니다. 작년에 가시가 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도 가시가 어때요? 무섭죠, 한마디로. 무섭잖아요. 이 끝이 부러진 거고. 무섭죠? 아카시아도 보면 가만히 놔둔 데는 비대성장을 말해요. 비대성장. 그리고 밑에만 동물들이 추피를 뺏기지 먹지 못하게 이렇게 나고요. 위로 가면 없어요. 뜯어먹는 동물들이.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비 주는 건 달라요. 비대성장보다가 가시성장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물들이 자기들을 깔아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천지 차이죠. 여기는 제가 혼자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양일간 한 거예요. 여기는 가시들이 대부분 대단합니다. 이런 데 할 때는 항상 예초기 할 때도 좀 가죽 톳이 좀 덮어가지고 뭐하겠더라고요. 왜든 간에 안전이 최고니까 덥더라도 가죽 토시하고 가죽 장갑 찌시고 그래 해야 좀 덜 다치고요. 풀세기도 많아요. 근질근질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좀 잠바 같은 거 좀 입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하라. 여기 약해가지고 막 뛰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모기장이 벌어지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은 딱 알아야 됩니다. 귀농 귀촌 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파상풍 주사. 파상풍 주사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가시에 찔려도 겁이 안 납니다. 아까 전거 바르면 끝이에요. 근데 개한테 물려도 겁을 안 내요. 파상풍 주사 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귀농 귀촌하면 큰일 난다는 거. 반드시 귀농 귀촌 하시려면 파상풍 주사 반드시 맞고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자연 살림에 심어 놓은 조경수, 소나무나 뭐 산딸나무나 이팝나무나 이런 것들, 스트로보잣나무나 산수유나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풀을 쳐줘야 되는데 하해라고 하죠. 나무 아래 치는 걸 하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거 오늘 한번 보여줬고요. 내일 모레까지도 하면서 제가 그때그때 생각하는 생활의 지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